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주가 상승 및 월 배당 그리고 고배당 상품으로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에 대해서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입니다. 현재 주가는 11,720원, 2022년도 9월 27일 날 상장했고요. 운영회사는 삼성자산운용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4,846억, 꽤나 높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으며 수수료는 0.19%로 적당한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굉장히 높은 편으로 9%에 육박하는 배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ETF에 투자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고배당이면서도 월 배당, 그리고 최근에 주가 상승도 좋아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죠. 한국판 디보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ETF의 추종 지수는 디보를 추종하고 있고, 현재 디보를 운영하는 자문사와 어떻습니까? 자문을 맺어서 이 디보의 전략을 추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계적인 콜옵션 매도가 아니라 액티브적으로 옵션 매매를 진행해서 자산의 성장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잘하고 있는지, 콜옵션 행사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ETF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보 전략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디보는 지난 5년 동안 S&P 500보다는 살짝 낮았고, DGRW, 제가 좋아하는 ETF죠. DGRW보다는 좀 더 낮았지만 SCHD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죠. 그래서 디보가 지난 5년간 84% 토탈 리턴이 됐고요. S&P는 93%, SCHD는 82%, DGRW는 96.9%,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그러나 디보가 딱히 아주 나쁜 ETF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이 디보에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4% 배당률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4% 룰이라고 하죠. 아주 유명한 4% 룰은 우리가 매년 4%만 인출해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배당의 증가로 인해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4%를 항상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배당률은 약 4.62% 준다는 것이고, 배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S&P 500, DGRW에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배당률은 굉장히 낮죠. 1점 중반대인데 디보나 SCHD는 상당히 높은 배당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 흐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라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디보의 구성 종목과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의 구성 종목을 비교를 해본다면요, 생각보다는 많이 다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디보는 현재 미단기 채권에 6.2%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금리가 높다, 그 다음에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장기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고, RTX는 방위산업에서 매출 성장이 좋아지고 있는 업체죠. 그 회사를 5.2%, 그러니까 방산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렇게 AI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자, 골드만삭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기업들은 물론 금융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스테이블 코인 개념의 주식들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카터필라, 그 다음에 CMG, 이런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전력산업이 증가하면 이 기업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비중을 AI 관련, 그 다음에 코인 관련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은 S&P 500의 26%, 그 다음에 S&P 500의 약 3%, 그렇기 때문에 비중의 약 30%를 S&P 500에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디보 ETF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약 10.6%, 그러니까 비중의 거의 약 40%를 ETF에 투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 RTX, 메타플랫폼, JP모간, 비자, 이렇게 디보의 세부 종목들을 따라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디보와 완전 같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S&P 500을 상당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보의 세부 종목들을 추종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디보의 종목 선정, 그 다음에 디보의 4% 배당률,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디보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국판 디보인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에 투자하는 확실한 이유가 되겠죠. 그렇다면 디보는 잘 벌고 있는가? 라는 것에 한번 의미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디보 같은 경우는 24년도에는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미국 주식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24년도에는 리턴 오브 캐피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4.6%의 배당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자, 그러나 23년도에는 미국 주식이 조금 안 좋았죠. 자, 그때는 오디널리 인컴이 6천만 달러였고, 그 다음에 리턴 오브 캐피탈이 7,200만 달러가 발생했습니다. 자, 리턴 오브 캐피탈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높은 고배당을 주기 위해서 내 자본을 지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수익이 나지 않을 때는 자기 자산을 자기에게 돌려주는 ROC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디보 같은 경우도 뭐 자산의 약 20% 내외에서 콜옵션을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옵션 비중은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100만 달러, 30만 달러,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죠. 그러니까 콜옵션을 거의 쓰지 않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말은 콜옵션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투자 비중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콜옵션으로 높은 고배당을 지불하느냐? 아니다 이거죠. 4% 룰을 지키기 위해서 주가의 성장이 안 됐을 때는 리턴 오브 캐피탈이 발생하고 있더라. 자,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의 전략은 자산의 60% 이상을 상장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이 주식을 투자할 때는 어떻습니까? 디보의 자문사 앰플리파이 인베스트먼트에 자문을 받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S&P 500에도 들어가고 많은 비중을 디보, 그리고 디보가 투자하는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무조건 디보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삼성자산 운영 내부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시로 종목을 편출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 디보의 비중대로 가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옵션 전략도 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적절한 커브드 콜 전략을 써서 하방은 좀 방어하면서 상승할 때는 콜옵션 비중을 줄여서 자본 차익을 크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략을 과연 잘 쓰고 있을까요? 네, 아쉽게도 파생 상품, 그러니까 커버드 콜을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말은 커버드 콜 한다 어쩐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커버드 콜에 투자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배당금은 주가의 상승분 그리고 배당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4년도를 잘 살펴보면요, 총 수익이 244억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평가 차손이 119억이 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ETF의 1년 수익은 약 130억 정도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가총액이 4,800억인데 배당금을 10%를 준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약 480억이 나가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480억 중에 130억밖에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리턴 오브 캐피탈, ROC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물론 이 4,800억이 최근에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뭐 과거에는 뭐 3천억, 한 2천억 정도 됐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약 200억의 비용이 나왔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약 70억 정도는 리턴 오브 캐피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 그래서 아까 디보에서도 봤듯이 디보 주가가 어땠습니까? 23년도에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리턴 오브 캐피탈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리턴 오브 캐피탈이 거의 절반 이상 발생했죠.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4%대의 배당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10%대, 9%대의 배당을 주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은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리턴 오브 캐피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24년도에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 차익으로 배당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이 10%대의 배당을 주려면 주가가 잘 오를 때는 절반 이상은 리턴 오브 캐피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정말 많은 비중으로 리턴 오브 캐피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ROC는 내가 투자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것인데 그것에 15% 세금이 붙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이 리턴 오브 캐피탈이 발생했을 때 세금 면제를 잘 해주느냐라는 걸 한번 따져봐야겠죠. 자, 24년도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리턴 오브 캐피탈이 발생했을 일이 거의 없겠죠. 하지만 23년도는 주가가 안 좋았죠. 디보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약 절반 이상이 리턴 오브 캐피탈이 발생했었죠. 디보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은 약 12회 주는 것 중에서 약 4회가 과세 표준액을 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자, 디보를 관찰했을 때 ROC가 절반 이상 23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분명히 한 6회 내지 7회 정도는 ROC가 발생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과세를 15% 과세 표준을 줬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대부분이 23년도 대부분이 배당 수익이 아니죠. 23년도를 보면 100억 수익이 났고 100억 평가 차손이 났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 대차 대조표로만 본다면은 반도 안 되는 리턴 오브 캐피탈을 준 거는 이해가 안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4개월만 과세 제외된 건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 재무제표상으로. 한 푼도 이득이 없었고 배당 소득도 굉장히 쥐꼬리이기 때문에 1%가 안 되죠. 실제로 캐터필러나 JP모건에서 주는 배당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쥐꼬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사는 ROC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이지 않거나 고객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과세 당국에 해명하지 않거나 혹은 고객은 개돼지로 인식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코덱스 미국 배당 ETF였죠. 자, 그런데 커버드 콜이 인기가 좋다고 하니까 커버드 콜이라고 붙여놨는데 사실상 커버드는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있고 그냥 리턴 오브 캐피탈로 높은 고배당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렇게 붙여놓으면 인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고객들을 개돼지로 알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 증권사 보면 실질적으로 좋은 대학 나왔고 이런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상당하죠. 금융 최후진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계 1등 얼마나 많습니까? 조선, 전자, 반도체 이 세계 1등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엔지니어들을 무시한 채 이런 고액 연봉 받는 증권사 애들이 만든 이 최후진국 이것에 또 놀아나는 우리 국민들 참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에도 제가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에 투자하는 이유는 역시 시세 차익 부분입니다. 시세 차익은 국내 상장 ETF가 상당히 유리하죠. 만약에 미국 ETF에 직접 투자하면은 22% 세금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매매 차익에 대해서 증분에 대해서 15.4%만 부과하기 때문에 국내 상장 ETF가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액 금액 그래서 2천만 원이 넘어가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는 이상 2천만 원 미만으로 유지했을 때는 사실상 국내 상장 ETF가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배당이 굉장히 좋은 게 리턴 오브 캐피탈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배당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알아서 하락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의 배당을 받는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내 상장 ETF에 똑같이 1억을 투자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장기 투자에서 2억이 됐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수익금이 1억이 되겠죠. 자, 그런데 국내 상장 ETF로 한다면은 세금이 3천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나 해외 상장 ETF는 22% 매매 차익에 대해서 22% 수익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큰 금액을 장기 투자했을 때는 해외 상장 ETF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국내 상장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많은 금액을 리턴 오브 캐피탈로 배당락으로 주가가 알아서 떨어진다면 실질적인 세금은 실질적인 평가금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미국 상장 ETF 투자했을 때 국내 상장 ETF 투자했을 때 이것을 감안했을 때 물론 여러 변수가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커버드 콜 그러니까 고배당으로 리턴 오브 캐피탈을 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긴 어렵다는 것이죠. 내 자산이 적은 경우에. 그래서 매년 2천만 원 이하 배당이라면 오히려 고배당으로 커버드 콜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런 고배당 상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네, QILD를 보면 명확하죠. QILD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합니다. 예, 많은 부분을 콜옵션 부분에 투자하고 있지만은 고배당을 위해서 리턴 오브 캐피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나스닥을 추종하는 주가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커버드콜 전략 그리고 많은 부분을 리턴 오브 캐피탈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상장된 많은 커버드콜의 미래도 QILD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국내 상장 커버드콜에 투자했을 때 나중에 세금 이슈가 훨씬 더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저는 이 고배당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배당이라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현금 흐름에 집중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이죠. 1% 배당 재투자 정말 재미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고배당 재투자에 따른 만족감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내 계좌, 와이프 계좌 이렇게 두 개까지 해서 4천만 원, 배당금 4천만 원 이하로 유지를 한다면 투자금 5억 이하, 와이프 계좌까지 합치면 10억 이하까지는 사실상 세금 문제를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리턴 오브 캐피탈이 발생해서 좀 손해가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2천만 원이 넘지 않게 잘 운영만 한다면은
크게 세금에서 손해볼 것이 없다. 또한 IS, 연금저축, 펀드를 운영한다면 절세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더욱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세금 문제, 그 다음에 리턴 오브 캐피탈에 대한 있던 증권사의 대응,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지만 티보가 전체적인 우상향 전략을 잘 가져가고 있고 4%룰을 잘 지키면서 향후에 우리에게 높은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충분히 전략적이고 좋은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내 상장 ETF, 그 다음에 국내 상장 ETF가 고배당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커버드콜의 콜옵션 전략, 이런 것들에 속지는 말라. 실질적으로 디보도 거의 콜옵션 전략을 택하고 있지 않고 국내 상장 ETF인 코덱스, 커버드콜도 파생 상품은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죠. 네, 저는 어떻습니까? 네, 저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고 어떤 분께서 왜 커버드콜 말도 안 되는 이런 종목에 투자하고 있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공부를 한 거예요. 사실은 리턴 오브 캐피탈 문제라든지 고배당에 따른 어떤 세금 문제, 이런 것들에 상당히 스터디가 되신 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지만 역시나 저는 커버드콜 비중을 40% 가까이 가지고 있고 플러스 고배당주, 그 다음에 코덱스, 하이힐드 액티브,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그 다음에 VT죠. 타이거, 토탈 월드스탁 액티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연금 ETF에서 월 500만원을 달성한다면은 고배당 비중을 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높은 배당률의 복리투자, 재투자하면서 배당금이 늘어나는 기쁨을 느끼는 게 제 투자 스타일에 좋고 기분이 좋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전략을 유지할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런데 별로 관심 없어. 주가의 상승, 내 자산의 상승에 더 기분이 좋아. 그리고 이렇게 리턴 오브 캐피탈이 나오면 매매 세금만 늘어나지 나한테는 이득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네,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그 다음에 토탈 액티브 스탁, S&P 500에 투자하면 되겠죠. 그러나 매월 배당 받으면서 높은 고배당을 유지하면서 재투자해가지고 500만원 일단은 달성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렇게 투자해도 상관이 없겠죠.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제일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은 그 유튜버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이런 고배당에 투자할 필요 없고 S&P 500이나 뭐 나스닥에 투자를 하고 은퇴 시점에는 커버드콜을 해서 금액을 늘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돈이 없는 이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훨씬 더 고배당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일단은 1억을 모을 때 고배당으로 투자를 해서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젊은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배당률이 높으니까 계속해서 투자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QILD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S&P 500으로 갈아타고 나스닥으로 갈아타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S&P 500, 나스닥 하면 정말 힘든, 정말 배당률이 낮기 때문에 배당 장기 투자, 적립식 투자에 상당한 에러를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이나 S&P 500 투자하다 보면은 개별 종목, 잡주 이런 데 빠져가지고 막 몇 배씩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젊은 친구들이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은퇴 시점, 자산이 굉장히 커질 때쯤은 이 세금 이슈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그 다음에 굳이 커버드콜에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자산이 크기 때문에 배당으로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충분히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신에게 유용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고 어느 정도 비중까지 개별 주식을 투자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연금저축이나 장기 투자, 어느 정도까지 고배당을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산 운영을 잘 운영해서 행복한 직장생활, 노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